악순환의 반복. 잠이 안 와서 스마트폰을 봅니다. 그런데 이걸 보니까 잠은 더 안 오고 아침엔 일어나기가 힘들죠. 잠을 잔 것 같지도 않은 것처럼 피곤합니다. 그래서 회사에선 집중이 오래가지 않고 생산성이 점점 낮아지죠. 그리고 퇴근 후엔 뭔가 생산적인 걸 할 의욕이나 에너지가 고갈되어 있습니다. 결국 도파민을 컨트롤하지 못하면 인생은 점점 망가지게 될 거예요. 이런 지긋지긋한 악순환의 고리에서 벗어나 자존감도 높이고 생산성도 높이는 노하우를 공유해 보겠습니다. 딱 3일만 영상대로 실천해도 도파민은 여러분의 인생을 악순환에서 선순환으로 가는데 1등 공신이 될 거예요. 도파민은 중추신경계에 존재하는 신경 전달 물질입니다. 뇌신경에 흥분을 전달하는 역할을 하죠. 도파민이 분비되면 행복감을 느끼게 해주기에 행복 호르몬이라는 별명이 있다는 걸 아실 겁니다. 의욕이 샘솟도록 동기부여를 해주죠. 하지만 도파민은 그 수치가 많고 적음에 따라서 우리 인체에 끼치는 영향이 막대합니다. 도파민 중독인 사람들은 유튜브 쇼츠나 인스타 릴스, 카톡, SNS 등 계속해서 자극을 받다가 일상생활 중에 자극이 없으면 금방 우울해지고 무기력해지죠. 공부할 때나 업무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집중력이 현저히 떨어지고 심한 경우 즉각적인 보상이 없을 때 손발이 덜덜 떨리기도 합니다. 다른 사람 이야기처럼 들리시나요? 스마트폰이 없으면 불안하고 자꾸 찾으려고 한다면 당신도 이미 중독된 상태입니다. 요즘 현대인들은 뇌가 스마트폰에 완전히 절여져 있죠. 작은 쾌락에 상당히 익숙해져 있는 겁니다. 저 역시 스마트폰의 인생을 빼앗기던 사람이었습니다. 쇼츠에 웹툰에 지인들과 연락을 주고받으며 스마트폰이 없으면 허전하고 불안하고 그랬죠. 지금은 스마트폰을 꺼두고 2달 정도 지냈습니다. 그렇게 도파민 중독에서 벗어나 생산성을 극도로 높일 수 있게 되었죠. 6시간씩 걸리던 일을 2시간 만에 해치우기도 하고 글쓰기 관련 전자책도 썼습니다. 그럼 도파민 중독에서 벗어나 정상적인 생활을 다시 되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전 세계 뇌과학자들은 입을 모아서 충고합니다. 먼저 스마트폰 중독에서 벗어나라고 말이죠. 그래서 요즘 많은 분들이 도파민 디톡스 챌린지도 하고 있죠. 근데 그게 말이 쉽지 폰을 멀리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스마트폰에서 벗어나는 방법 외에도 도파민에 절여진 뇌를 최적화하는 방법 4가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 방법대로면 도파민이 리셋되어 선순환의 삶으로 바뀌는데 3일에서 7일 정도밖에 안 걸릴 거예요. 근데 너무 간단해서 어이가 없을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이 영상을 통해서 얻어야 할 건 한 가지인데요. 뇌의 망가진 보상 회로를 회복시키는 것이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 도파민에 중독되어 있는 사람은 노력이라는 것이 없이 즉각 보상을 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충동적이고 안달복달하며 차가 막히면 참지 못하고 바로 짜증이 나죠. 또한 쉽고 빠른 길을 추구하다 보니 건강한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그런 삶이 아닌 진정한 행복을 느끼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스탠퍼드 대학교 의과대학 교수이자 중독치료센터를 이끄는 정신과 의사인 애나 렘키는 이렇게 말합니다. So I think one of the most important findings in neuroscience in the last 100 years is that pleasure and pain are co-located, by which I mean that the same parts of the brain that process pleasure also process pain, and they work like opposite sides of the balance. So when we do something that's pleasurable or reinforcing or rewarding, that balance tips to the side of pleasure. When we experience something painful, like cutting our finger, it tips to the side of pain. But one of the overarching rules governing this balance is that it wants to remain level. It doesn't want to be tipped for very long, either to pleasure or pain. And the brain will work very hard to restore a level balance, or what neuroscientists call homeostasis, and that any deviation from neutrality is actually a form of stress. And that's the key. The problem with modern life, and one of the main problems with modern life, is that we have too many pleasurable substances and behaviors, and that is actually stressing us out. 우리 뇌의 보상 중추를 회복하려면 첫 번째로 해야 할 건 내가 중독처럼 의존하고 있는 것들을 파악하는 겁니다. 쇼츠나 릴스, 넷플릭스와 같은 미디어도 있겠지만 카페인 중독, 니코틴 중독, 알코올 중독, 게임 중독, 도박 중독, 쇼핑 중독, 음식 중독 등 생각보다 많습니다.
중독되어 있는 것을 찾았다면 중독이 되는 근원적인 그것에서부터 멀리하는 것이 당연히 첫 번째겠죠. 그런데 멀리하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특히 의지를 가지고 노력하려고 하는 건 치킨을 코앞에 두고 참는 것과 다름이 없어요. 따라서 강제성이 부여된 환경을 설정하는 것이 좋은 방법인데요. 이것도 본인 스타일에 맞는 방법을 골라서 하시면 됩니다. 먼저 저 같은 경우는 스마트폰 중독에서 벗어나고자 했어요. 해외여행을 가시는 분께 핸드폰을 맡겨버렸습니다. 아예 찾지도 못하게요. 스마트폰을 끄고 그분의 차 안에 넣어뒀습니다. 효과가 아주 좋았죠. 자기 전에 핸드폰을 찾던 습관이 자동으로 나오는데 베개 근처에 손을 여기저기 뻗으면서 찾다가 깨달았습니다. 아 맞다, 폰 없지? 저는 폰이 없으니까 다음날 목표와 계획을 떠올리다가 잠들었어요. 그렇게 자기 전에 폰을 찾는 중독 습관은 하루 자고 일어나니까 자연히 사라졌습니다. 일상 중에 불안감이 좀 올라오기도 했는데 그럴 땐 산책을 하거나 책을 읽었어요. 오디오북을 들으면서 드라이브를 갔다 오는 것도 좋은 방법인 듯 합니다. 다음으로는 도파민 디톡스 챌린지 방에 참여하는 거예요. 주변 지인들과 함께해도 좋고 온라인상에서 같은 목적의 모임에 참여해도 좋습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스크린 타임을 캡처해서 스스로 얼마나 핸드폰을 사용했는지 인증하는 겁니다. 당연히 하루하루 스마트폰 사용 시간 줄이는 걸 목표로 해야겠죠? 1일 평균 4시간씩 했으면 3시간 30분으로 줄이고 3시간으로 줄이고 이런 식으로요. 또한 스마트폰 사용 시간을 줄이려면 카톡이나 블로그, 유튜브, 인스타 등 자주 사용하는 어플의 알림들을 비활성화하는 것이 좋습니다. 알림이 뜨면 자꾸만 보게 되고 보기 시작하면 계속 보게 되거든요. 저처럼 혼자 하는 것이 맞는 스타일은 유혹과 분리된 환경을 만드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사람들과 함께 하는 것이 좋으신 분은 도파민 디톡스 챌린지를 해보시길 추천합니다. 도파민을 컨트롤하는 두 번째 방법입니다. 먹는 습관을 바꾸는 거예요. 음식 자체에 대한 식탐이 생기고 그래서 과식이나 폭식, 배가 고프지 않은데도 계속 음식을 통해서 즐거움을 얻으려고 하는 것도 도파민 중독입니다. 현대인들은 심한 스트레스로 인해 이를 보상하기 위해서 쾌감을 주는 단 음식에 집착합니다. 그렇게 만족감을 주려고 하죠. 그럼 나중에 조금만 힘들고 스트레스를 받으면 먹을 걸 찾게 됩니다. 물론 음식을 먹는 건 삶의 즐거움을 가져다 주는 건 맞죠. 하지만 지금 이야기하는 건 과하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같은 행복 호르몬인 세로토닌이 나오는 식사법을 해야 하는데요. 세로토닌은 내가 중독적인 자극으로 가려는 것에 브레이크를 걸어주고 균형을 잡아주는 것이 바로 세로토닌입니다. 세로토닌 식사법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현미 또는 오곡밥을 먹어라. 탄수화물은 현미나 오곡밥으로 섭취하는 것이 좋고 탄산음료나 스낵, 설탕이 들어간 음식은 절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 생선을 먹어라. 동물성 단백질은 주로 생선에서 얻는 것이 좋습니다. 고등어는 DHA가 풍부하여 뇌 발전을 돕고 비타민 B6가 풍부한 연어는 뇌 기능을 향상시킨다고 해요. 세 번째, 콩과 두부를 먹어라. 식물성 단백질은 대두콩이나 두부에서 얻으면 충분히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네 번째, 섬유질은 하루에 30g 이상 섭취하라. 양파, 당근, 부추, 오이, 메밀, 다시마, 미역, 애호박 등이 있죠. 잘 드시고 계신가요? 저는 이 중에 먹는 게 하나도 없어서 깜짝 놀랐습니다. 다섯 번째, 하루에 물을 1.5리터 이상 마셔라. 물을 많이 마시면 입맛이 담백하게 유지되기 때문에 식탐을 방지할 수 있어요. 여섯 번째, 꼭꼭 씹어 먹어라.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꼭꼭 씹어 먹는 것은 세로토닌을 분비시키고 뇌 기능을 활성화하는 매우 좋은 식사 습관이죠. 이러한 식습관 외에도 세로토닌을 늘리는 생활 습관을 들이면 좋은데요. 운동과 독서, 취미생활하기, 셀프 칭찬하기, 그리고 기준을 낮추고 긍정적인 마인드 갖기, 감사하기 등이 있습니다. 세로토닌은 우울감과 불안감을 제어하고 도파민 중독 증상을 완화하는데 가장 큰 도움을 줍니다. 도파민 컨트롤 세 번째 방법, 하루를 승리하고 시작하는 것입니다. 작은 쾌락에 중독되어 있는 뇌는 잠을 잘 때도 휴식을 취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계속 피곤함을 느껴 아침엔 못 일어나고 퇴근 후에는 무기력한 거죠. 하루쯤이야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하지만 이런 생활이 반복되다간 진짜 인생 조지는 겁니다. 내 인생을 스마트폰, 술, 담배, 음식, 쇼핑과 같은 것에 다 빼앗겨도 좋으신 분은 없겠죠? 1년 후, 5년 후, 10년 후에 정말 크게 후회하는 삶이 될지도 모릅니다. 이러한 악순환에서 벗어나려면 하루를 승리하고 시작하는 것이 정말 중요해요.
퇴근 후에는 에너지가 고갈되어 있기 때문에 출근 전에 운동이나 독서, 감사일기 등 생산적인 루틴을 하고 하루를 시작하는 겁니다. 막 처음부터 빡세게 하려고 하지 마세요. 작게 작게 점진적으로 키워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작은 성취가 도파민을 분비하여 동기부여를 해주고 그 힘으로 다시 행동을 하여 또 작은 성취를 하고, 이렇게 행동을 강화시키는 패턴이 자리 잡게 된다면 생산성이 폭발하기 시작할 겁니다. 스스로 뿌듯함에 자존감과 자신감도 회복될 거예요. 도파민 컨트롤 네 번째 방법입니다. 미국의 신경과학자이자 스탠포드 대학교의 앤드류 후버만 교수님에 의하면 약물이나 보충제 말고도 도파민을 최적화하면서 도파민을 증가시킬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이건 도파민 수치로도 이미 증명이 된 정말 초필살기인데요. 초콜릿을 먹으면 저점에서 2배 정도의 도파민 수치가 상승한다고 해요. 그런데 찬물 샤워는 도파민이 서서히 꾸준히 증가해 2.5배 정도 상승한다고 합니다. 저점 대비 2.5배나 도파민이 나온다는 것은 코카인이나 니코틴 할 때랑 같은 수치인데요. 정말 엄청난 수치인 셈이죠. 하지만 코카인이나 니코틴은 부작용이 심하고 그 지속 시간이 상당히 짧습니다. 반면에 찬물 샤워는 도파민이 한 3시간 정도 지속된다고 해요. 천천히 증가하다가 본래대로 돌아오기까지 말이죠. 이게 왜 좋은 거냐면 찬물에서 나온 이후에 높은 집중력과 안정감을 오랫동안 지속시켜주기 때문입니다. 찬물 샤워는 건강하게 도파민 분비를 유지시키는 강력한 활동인 거죠. 점점 추워지는 겨울이지만 보일러비도 아낄 겸 딱 한 달만, 아니 딱 일주일만, 아니 딱 3일만 해봅시다. 샤워를 마무리할 때 3분에서 5분 정도만 하면 됩니다. 자, 오늘은 도파민 중독에서 벗어나는 법 4가지를 소개해드렸는데요. 간략히 정리 후 마무리하겠습니다. 첫째, 도파민을 컨트롤하지 못하면 인생이 점점 망가지는 쪽으로 흘러갑니다. 둘째, 따라서 도파민 중독에서 벗어나 도파민을 잘 활용하여 삶을 선순환으로 뒤집어야 하죠. 셋째, 그러기 위해서는 스마트폰 디톡스를 하고 식습관을 세로토닌 식사 방식으로 바꾸고 하루를 승리하고 시작하고 찬물 샤워를 해보는 겁니다. 넷째, 이렇게 도파민을 내 삶에 이롭게 작용하도록 하면 선순환의 삶이 하루하루 쌓여서 인생이 찐 행복으로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도파민을 어떻게 최적화할 수 있는지 확실히 아셨죠? 앞으로 뭔가 무기력하고 불안하고 우울하다면 이 영상을 다시 보시면 돼요. 우리의 인생은 시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시간들의 행복을 더 많이 채우시길 기원합니다. 다음에는 시간을 48시간, 아니 그 이상으로 늘리고 투입 대비 효율과 효과가 나도록 만드는 시간관리 비법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 방법을 알면 2023년을 만회하고 2024년에 날아갈지도 몰라요.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하면 영감을 주는 인사이트를 매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어치버였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